근막이라고 하는데 세포를 싸고 있는 막도 근육을 싸고 있는 막도 신경을 싸고 있는 막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져 있는 사슬과 같아. 그래서 파샤에 대한 모든 개념은 우리 인체를 싸고 있는 모든 유지를 할 수 있고 지지, 누르는 것을 보호하려고 지지, 때에 따라서는 노폐물의 배설,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융합, 흡수, 이렇게 하나의 서로 관계 개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통증은 페인을 일어나는 것은 파샤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혈관에서 오는 것은 영양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것이고 움직임에 대한 것 또는 사고와 생각을 전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근막이 합니다. 그래서 근막이완술은 근막 신장법이 아니라 근막이완법이라는 쓰는 지 스스로 좋아지고 지 스스로 늘어났다가 오므려났다가 지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지 스스로의 뭔가 파워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서 이런 인자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몸의 형태라고 보시면 그 형태의 디스펑션을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근막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막이완술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부위가 될지 몰라도 그 포인트에 근육이 싸고 있는 막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 트리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스카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실로라기가 엉켜졌지만 그 스카프를 잡아당기면 더 스카프는 더 오므려지고 더 긴장되죠. 더 찌그러지고 그다음 그것을 살짝 이렇게 살 피면 부드럽게 피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그 실타리가 얽혀져 있는 실타리를 우리가 잡아당기면 더 실타리는 얽히잖아요. 그럼 그 실타리를 오므려졌는 것을 그 공간을 넓히면 그렇게 공간을 넓히면 그 실타리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움직임에서 프록시말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디스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냐 닫힌 사슬이냐 그렇지 않으면 열린 사슬이냐 근막이완술은 열린 사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닫힌 사슬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닫힌 사슬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스파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뇌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아이볼 방향으로 그 기준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인체에서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시탈인 축도 있고 프론탈인 축도 있고 트랜스버스라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는 세시탈 축에서 본다면 좌우를 보는 것이고 트랜스버스 축에서 본다면 앞뒤를 보는 것이고 프론탈 축에서 본다면 앞뒤를 보기 위해서 전후망에 대한 것을 보는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 근막이완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은 호흡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를 가지고 또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속도와 그 가지고 있는 힘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테크닉에 이용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이다라고 인체의 바이오 메커니즘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정의를 우리는 어떤 중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지금 중재라는 것은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가 푹 쉬고 좋아질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주사나 약물이나 영양제를 공급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연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수액을 보충해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디스펑셔널 펑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의 방향과 움직임의 속도와 움직임의 양을 가지고 메소드 방법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통칭은 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테크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곧 누르는 힘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할 때 우리가 긴장을 유발합니다. 제가 고무풍선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무풍선을 제가 눌리면 그 고무풍선은 엄청나게 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빵빵해서 긴장이 유발될 겁니다. 그것도 긴장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고무풍선을 눌리지 않고 밑에서 그 고무풍선을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 고무풍선은 터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력을 분산할 것이고 또 우리 인체의 보유성기를 만들어줄 것이며 또 그에 의해서 축과 면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서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선생님들에게 2주간 했던 것이 물리치료에 약간의 또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음악이완술의 방법은 항상 엄지손가락이 눈의 방향으로 가면 조직은 풀어집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리 방향이나 카우달 방향으로 가면 이 파이브는 잠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스트를 할 때, 회로를 할 때 이쪽은 고정시키는 픽스 해주는 것이고 이쪽은 무브먼트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숨 들어 마시세요라는 것은 고정 수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숨을 내쉬세요라고 할 때는 이완되기 때문에 우리의 뭘과 손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디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목의 힘을 가지거나 엘보의 힘을 가지는 것은 결코 도움이 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중력을 분산시켜주고 관절이나 근육이 자기 고유의 소용기를 만들어줘서 움직이도록 되는 것이 우리는 치료의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음악이완술은 반드시 방향 설정을 눈 방향으로 해라. 눈 방향으로 하면 다 풀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 잠긴다. 두 번째, 어떤 데 있어 손가락을 쓰지 마라. 손가락을 쓰면은 환자도 긴장을 유발하지만 손바닥과 어깨를 가지고 움직이면 통증도 오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힘의 분산도 쉬워질 수가 있다. 또 통증이 예를 들고 여기에 통증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아픈 부위를 자극하지 말고 다른 부위를 먼저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반대쪽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그래비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는 먼저 축진을 해놓고 한쪽에 픽스를 100이라는 통증이 있는데 50을 분산시키고 50을 가지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통증 없이 이 근육의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딱 당겨놓고 아픈 방향을 하면 그럼 우리는 아파야 낫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안 아프게 낫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문가들이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안 아프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치와 것이다. 제가 만약 이렇게 해서 아픈 통증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가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치료 기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쿠션은 당구를 치는데도 직담화로 칠 수도 있겠지만 쿠션을 넣는 사람은 3차원 3D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막기완술은 3차원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기법이라서 페인을 오지 않게 하는 기법이다. 또 그래비티를 이미 100이라는 숫자를 25%로 줄여버리면 75%를 상실시켜버리면 노멀도 아니고 굿도 아니고 페어도 아닌 푸어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오지 않는다. 무엇을 그레이드해서 푸어를 페어로 만들어주면 모든 근육은 원래의 위치로 가게 되어 있다. 중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페인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것보다는 항상 놓고 놓을 때 저 안에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순환과 주위에 있는 메커니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라이드 1 이렇게 눌려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누르는 방법보다는 놓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터치해놓고 눌려놓고 놓대 5라는 힘이 들어가면 4, 3, 2, 1, 0 많이 하면 좋겠냐?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5회만 해도 이미 안에 있는 메카노 리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는 대뇌에 인식되어서 다시 모터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된다. 아픈 쪽을 선택하지 마라. 안 아픈 쪽을 선택해라. 근막 이완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노 페인.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내리면 오른쪽이 올라간다. 팔이 안 올라가는 것은 억지로 팔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다리가 내려가면 훨씬 더 팔이 올라간다. 무릎을 억지로 구부리려고 하지 말고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내리면 무릎이 구부려진다.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부리려고 하지 말고 위스트를 구부리면 핑거가 구부려진다. 그래서 항상 프록시말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샤 모빌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막 가동술은 반드시 노페인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술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항상 통증이 오지 않는 방법은 위에서 누르는 기법도 좋지만 밑에서 스포트에서 놓고 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놓는 기법은 어깨와 손바닥에 힘을 가지고 5등분으로서 5힘에서 4힘을 놓고 3, 2, 1, 0. 시술자가 손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시술자의 몸과 어깨와 손바닥에 힘을 호흡으로서 넣고 호흡으로서 내려놓는 것. 마음과 육체와 힘의 전달을 내려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제가 만약에 한 예로 본다면 어깨가 아파서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너무 결려서 온다면 우리는 위에서 눌려서 치료하는 기법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픈 통증을 여기 눌리면 100인데 50으로 죽었습니다. 그냥 50을 줄이니까 대에서는 이미 여기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밑에 서포트 했습니다. 내가 리스트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밀고 나면 밀고 놓고 하면 이거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서포트 해가지고 내 몸을 밀고 올렸다가 내리면 금방 꾸물꾸물 해결되지. 지금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안 아픈 방향으로 올릴 때 아프면 내리고 뒤로 갔다 놓으면 앞으로 안 아픈 방향을 설정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막이완술은 어떤 일이 있어 몸을 움직이는 기법을 인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 마찬가지 어떻게 되든 간에 바로 물어보실까요? 어떤 건 간에 어떻든 간에 항상 우리는 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폴레 플란을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팔을 올리세요.